자, 이어서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이데일리 송일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선 최종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투표 이후에 뉴욕 증시 급등 양상이 나타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선 다음 날인 오늘까지도 아직 확실한 승자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 주도하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4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3대 지수는 1에서 3%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주요 지수들은 장 초반부터 급등을 하다가 장 막판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 제기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소 뒷심을 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와중에도 나스닥 지수는 4% 가까이 상승해서 시장을 주도했고요. 우선 대선 결과는 아직도 확실히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초반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가는 듯 하다가 우편 투표함을 개봉한 이후에 경합주였던 위스콘신과 미시간에서도 지금 바이든 후보가 역전을 하자 이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했던 대로 펜실베니아와 미시간에서 투표 중단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고요. 위스콘신주에서는 재검표를 요구하는 등 지금 극심한 혼란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기술주가 큰 폭의 상승을 보인 데는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 이 양측이 박빙의 승부를 보이면서 민주당이 싹쓸이하는 블루웨이브 가능성을 일축했기 때문인데요. 같은 이유로 민주당이 강하게 밀고 있었던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식들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한편 재선에 성공한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연내 추가 부양책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주가를 끌어올리는 한 가지 요인이었고요.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헬스 업종이 4.5% 올라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 내구 소비재도 3에서 4%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소재주는 1.7% 내려 최대 낙폭을 보였고요. 종목별로는 기술주가 오늘은 한껏 날아올랐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4% 이상 올랐고 페이스북은 8.3%, 알파벳과 아마존은 6% 이상 급등했습니다. 또 우버와 리포트도 오늘 아주 축하할 만한 하루였는데요. 대선과 함께 실시한 이 주민투표 결과에서 운전 배달기사를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재분류하도록 한 이 미국 캘리포니아 법 적용을 빠져나갈 수 있게 이제 주민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서 11에서 13%대 급등했습니다. 또 페라리는 예상을 웃도는 실적에 3.2% 올랐고요. 반면 퍼스트솔라는 블루웨이브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8.6% 급락했습니다. 또 AT&T는 이 페이 TV 부분, 그러니까 TV 비즈니스 부분의 일부를 매각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6%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송일아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헬스 업종과 기술주 업종의 주가 상승 상당히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팀 김형겸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국내에 영향을 줄 만한 글로벌 증시 주요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 미국 증시는 미 대선 관련 블루웨이브 가능성 없다라는 불확실성 제거로 주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상원은 그대로 공화당의 우위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블루웨이브가 없다라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원이 공화당 우위 시에 법인세 인상을 막을 수 있다라는 판단에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상승폭이 가장 컸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보시면 트럼프 쪽에서 불복 관련된 지금 소송 제기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계속 우편 투표 관련된 이슈를 제기하면서 우편 투표의 부당성을 제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대선 전부터 했었고요. 지금 진행되는 분위기가 거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뉴스 플로우를 계속해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 오늘 미국 증시는 불확실성 제거라는 관점에서 상승을 했지만 트럼프 쪽에서 계속해서 이런 불복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면 이런 분위기가 2000년 대선 때 마찬가지로 또 시간을 끌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전일 우리 증시 장 초반에는 바이든 대선 전부터 계속해서 바이든
후보가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의 장이 일단 시작이 됐었는데요. 장중에 의외로 트럼프 쪽이 좀 선전을 하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는 그런 시장 상황이었죠. 신재생에너지, 바이든주라고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가 오전장 강하게 시작했습니다만 오히려 오후 들어서 하락폭을 키우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좀 많이 했었고요. 원달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움직였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삼성전자를 대규모로 매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고요. 하지만 큰 틀에서 보시면 대내적으로는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이 10억 관련된 대주주 이슈였는데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해결이 됐고요. 대외적으로도 이제 미국 대선 이벤트가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일단 지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지난달 크게 하락했던 그런 조정의 이유, 이 두 가지의 큰 이유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전일 거래대금이 양시장 합해서 25.2조 원을 기록하면서 오랜만에 굉장히 이 대량 거래가 좀 나오기 시작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좀 제거됐다라는 관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다시 한번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모습들이 어제 감지가 됐고요. 그런 모습들은 아무래도 코스피 중소형주나 코스닥 주식들의 좀 매기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까지 장 반등이 나올 때에도 좀 소극적이었던 개인 투자자들의 활발한 투자가 좀 기대가 되고 그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테마성 관련된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주식들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 전략은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이 되면 다시 외국인 순매수가 좀 기대가 되고요. 또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아무래도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큰 폭으로 하락했던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의 반등이 좀 기대가 된다. 그런 가운데 전체적인 중소형주, 코스피 중소형주와 코스닥 종목들의 반등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분위기에 좀 참여하시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